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남편과 시댁을 만나 흔한 고부 갈등도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저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동서였습니다. 같은 며느리로서 잘 지내보고 싶었지만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시댁 식구가 된 동서는 저에게 은근히 텃세를 부렸습니다. 형님, 아직 잘 모르시니까 주방은 들어오지 마세요. 왜? 나도 같이 하자. 안 그래도 음식하느라 정신없는데 그냥 나가 계세요. 시댁에 가서 주방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물론이고. 형님, 그 옷 어디서 사셨어요? 동서도 사려고? 여기가 어디냐면. 아니요. 그런 옷은 어디서 파나 궁금해서요. 설마 돈 주고 사셨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앞에 대고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해서 똑같이 구는 것보다는 좋게 넘어가자 싶어 친해지려고 노력했는데 동서는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조건대로라면 저는 동서보다 많이 기우는 게 맞았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좋은 대학도 나오고 사업도 하고 있어서 돈도 잘 벌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주부가 되었으니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이런 조건으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서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거나 비꼴 때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시댁에서 제가 더 관심받고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자 어떻게든 저에게 한 방 먹일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방 먹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동서였습니다. 심보를 그렇게 쓰니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저는 지인 소개로 동갑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처음부터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더 조심하고 배려하며 그렇게 잘 만났는데 1년 반 정도 만나니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다 싶은 게 결혼하면 정말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지 얼마 뒤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꽃 한 송이와 반지를 준비해서는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평소 이벤트라면 질색인 저였기에 아주 소박하게 준비를 한 것이었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영아, 미안하다. 뭐가? 비싼 다이아 반지 해줘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난 이 반지가 더 좋은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 살면서 내가 정말 잘할게. 진짜야.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남편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인사를 왔을 때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외동으로 자라서인지 부모님은 아들이 생긴 것 같다며 좋아하셨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셨어요. 남편의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좋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 싹싹하게 정말 잘했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음,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많이 들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야 제가 편해요. 알았어요. 아이고, 말 놓기가 쉽지 않네. 엄마 긴장했네? 얘는 엄마를 놀리고 그냥? 아빠는 이것저것 즐기는 취미가 많으셨는데 남편도 같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요즘 엄마와 아빠는 테니스를 자주 치러 다니셨는데 남편도 운동에 관심이 많았기에 넷이 함께 테니스를 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인데 넷이 자주 만나다 보니 벌써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원래는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동서네와 같이 만나야 한다고 해서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서가 사업을 하느라 시간 조율이 어렵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약속을 했다가 계속 바꾸는 바람에 결국 어머님 아버님만 따로 뵙기로 했습니다. 첫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왜 그렇게 떨리던지
아직도 그 기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수영아, 왜 이렇게 떨어? 티 나? 그래, 떨 거 없어.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시거든. 그래도 난 처음 뵙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도 떨렸어? 우리 집 왔을 때 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그날 티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지? 그러면서 나한테는 떨지 말라고? 암튼 너무 그렇게 긴장할 거 없어. 저는 이날 시댁 앞에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영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진도 보고. 아, 그러셨어요. 사진도 참 예뻤는데 실물이 더 예쁘네. 감사합니다. 거봐, 내가 떨지 말라고 했잖아. 무슨 말이야? 수영이가 오는 내내 떨린다고 했거든요. 그랬구나. 그럼 긴장 좀 풀리게 내가 따뜻한 차 좀 내와야겠다. 잠깐만 기다려요. 남편의 말대로 시부모님은 인상도 좋고 말씀도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버님이 재미있으셨는데 일부러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고 처음 인사하는 자리였지만 정말 편했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나니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저희는 둘 다 나이도 있고 더 미룰 것도 없어서 서로 상견례 날짜부터 잡았는데요. 상견례 날 만난 동서의 모습을 보고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좀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도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도 함께 왔는데 뭐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하는 행동을 보니 좀 오버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왔어야 했는데. 저희도 방금 왔어요. 얼른 앉으세요. 양가 어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분위기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물을 마시려고 하거나 입을 닦으려고 냅킨을 집으려고 하면 여기야 어머님. 내가 할게. 제가 챙겨드려야죠. 며느린데. 그냥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건데 뭐가 이상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머님 가방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어머님 가방을 열고는 핸드폰을 찾아서는 어머님 귀에 핸드폰을 갖다 대주더라고요. 어머님, 여기요. 저 잠시 통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뭔가 어머님의 비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자기가 어머님과 이만큼 친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서의 그런 행동이 좀 거슬리긴 했지만 이날은 양가 가족들이 모여 인사를 나누는 자리라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가 잘 끝나고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들었기에 걱정을 좀 했지만 다행히도 저와 남편은 다툼 한 번 없이 결혼 준비도 아주 완벽하게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어머님도 몇 번 더 만났는데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 어머님은 생각보다 화통한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도 많으셨죠. 가구를 보려고 남편을 만나 가구 매장을 돌고 있었던 날이었는데 근처에서 어머님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어머, 수영아!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나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저기 콩국수가 맛있다고 해서 거기 가는 중이야. 아, 그러셨구나. 저희는 가구 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 마음에 드는 가구는 좀 있어? 아직 딱히 안 보여요. 급할 건 뭐 있어? 꼭 결혼 전에 가구를 다 채울 필요 없어. 살면서 하나둘씩 사는 것도 좋아. 잠깐만. 이걸로 둘이 점심 맛있는 거 사 먹어. 저희 돈 있어요.
그럼 설마 내가 너희 돈 없을까 봐 주겠어? 약속만 아니면 내가 맛있는 점심 사주는 건데 못 사줘서 그래. 다리 아프니까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점심 먹고 데이트 잘하고 들어가. 알았지? 그럼 나 간다. 어머님하고 단둘이 나와서 옷을 사러 간 적도 있었는데 어머님은 말씀도 참 재미있게 하셔서 어색하거나 분위기가 싸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생각보다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갔는데 몇 달 뒤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유럽으로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착한 남편과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느낀 거지만 어머님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후 시댁에 가서도 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신경 써 주셨습니다. 퇴근하고 오라고 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내가 반찬해서 원래는 갖다 줘야 하는데 오늘은 정말 시간이 없었어. 여기 안에 우리 종수가 좋아하는 거랑 수영이 네가 좋아하는 거 똑같이 반씩 담았으니까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꿀인데 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먹기 편하더라. 상자 안에 딱 10개 들었으니까 종수는 주지 말고 출근길에 너만 먹어. 알겠지? 네. 그럼 얼른 가봐. 네, 어머님, 가볼게요. 사실 퇴근하고 피곤한데 시댁에서 부르면 당연히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어머님이 좋았기에 시댁에서 오라고 하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 후 어머님 싸주신 반찬을 열어봤는데 우리 집에 갔다 왔어? 응, 말하지 같이 가게. 뭐하러 자기 회사에서 시댁까지 멀잖아. 그런데 반찬이 이게 다 뭐야? 어머님은 반찬을 조금 쌌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종류별로 반찬통에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리하는 거 정말 좋아하시거든. 나도 좋아하는데 다음에 반찬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쭤봐야겠다. 어떡해. 다 맛있어.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남편 자랑에 시댁 자랑을 하면 신혼이라 그런 거라면서 딱 1년만 지나면 시금치에 시자도 듣기 싫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어머님과 오래오래 아주 잘 지낼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있었어요. 바로 동서였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느낌이 뭔가 쎄하더니 제 느낌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다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하고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동서가 사업을 하느라 바빠서 자주 못 보다 보니 친해질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제사가 있었고 마침 토요일이어서 아침 일찍 준비해서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왔어. 날씨 덥지? 네, 갑자기 확 더워지네요. 냉장고에 시원한 거 많으니까 아무거나 꺼내 마셔. 네. 아직 동서는 오기 전이었고 아버님은 거실에서 전을 부치고 계셨고 어머님은 주방에서 이것저것 만드시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손을 씻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에이, 할 거 없어. 그래도 같이 해요, 어머님. 저도 요리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 그럼 저기 큰 그릇에다 계란 좀 풀어와. 몇 개나 할까요? 일단 10개 정도 해볼래? 네. 그렇게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계란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동서와 서방님 목소리가 들리길래 나가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아이고, 목소리 한번 우렁차다. 그래, 어서 오너라. 왔어? 네, 어머님, 제가 좀 늦었죠? 아침에 거래처 잠깐 들렀다 오느라 벌써 시작하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동서는 제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저한테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아는 척을 했습니다. 동서 어서 와. 아, 네.
그런데 동서는 저렇게 대답을 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와서는 앞치마를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님 옆에 딱 붙어서 동서는 애교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거부터 손질할까요? 아니야, 그건 이미 내가 했어. 저건 남은 거니까 비닐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라. 네? 그런데 제가 식탁에서 계란을 풀고 있는 걸 본 동서는 어머, 형님 뭐 하세요? 어머님이 계란 풀어놓으라고 하셔서 이런 건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이리 줘. 제가 한다니까요. 그리고 형님은 아직 잘 모르시니까 주방은 들어오지 마세요. 왜? 나도 같이 하자. 안 그래도 음식하느라 정신없어 죽겠는데 일단 그냥 나가 계세요. 거실에서 TV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하겠다는데도 동서는 제 등을 밀면서 주방에서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편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를 견제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날 동서는 시댁에 있는 내내 저한테 말 한 번 안 붙이고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어머님하고 대화를 할 때는 눈웃음까지 치며 말을 하는 동서였는데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무표정으로 확 변하는 게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저는 잘 지내보고 싶어서 동서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뭔가 벽을 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디에 두면 될까요? 그건 저 주세요. 그리고 형님은 그만 나가보세요. 아니 동서 왜 자꾸 나더러 나가래. 나도 같이 하면 좋잖아. 일도 빨리 끝날 거고. 형님 없을 때는 저랑 어머님 둘이 했는데도 금방 했어요. 수영이 말대로 해. 셋이 하면 더 빨리 끝내고 좋지 뭐. 힘도 덜 들고. 아, 네, 어머님. 그럼 형님은 설거지 하실래요? 설거지는 뭐하러. 이따가 한 번에 식기세척기 돌릴 거니까 손도 대지 말어. 그럼 어머님, 저 이거 손질할게요. 그래, 그거 급했는데 얼른 해줘. 네. 동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인지 표정이 확 굳었는데 아무리 저보다 먼저 시집와서 시부모님과 친하다고 해도 이건 뭐 텃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좀 얄밉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동서보다 나이도 많고 형님이니까 나쁘게만 보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동서와 약간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시댁에서 제사는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자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같이 하는 분위기여서 힘쓰는 건 남편이랑 아버님이 많이 해주셔서 사실 힘든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했어. 고생은요. 어머님이 제일 고생하셨죠. 자, 이거 받아. 어머님, 이거 올해부터 없애자고 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며느리도 실컷 부려먹었는데 용돈이라도 주는 게 맞지. 용돈이요? 우리 집 제사가 많은 건 알고 있지? 네, 그래서 주는 거야. 제사 없는 시댁도 많은데 황금 같은 주말에 시댁 가서 음식이나 하게 해서 미안해서. 얼른 가. 내일은 푹 자던지 나가서 놀던지 마음대로 하고. 돈의 액수를 떠나서 어머님이 며느리들을 아껴주시는 게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님한테 문자도 받았는데요. 수영아, 오늘 고생 많았어. 그리고 손이 야무져서 그런가 아까 생선 손질도 잘했고 덕분에 내가 많이 수월했어. 주말에 푹 쉬어. 이 시간에 누가 문자를 보냈어? 뭔데 그렇게 희죽희죽 웃어? 어머님. 참나. 엄마가 뭐라고 했길래? 몰라도 돼. 봉투나 열어봐. 얼마 들었어? 잠깐만. 어머. 왜? 30만 원이야. 엄마 오늘 돈 좀 썼네. 너무 많이 주셨는데. 괜찮아. 아까 우리도 봉투 드렸잖아. 그래도 엄마가 돈 없으면 주셨겠어? 우리 그걸로 치킨 시켜 먹을까? 영화 보면서 먹게. 좋아. 사실 동서 때문에 내내 기분이 별로였는데 어머님 문자에 기분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동서와 부딪히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머님 생신 때
저와 남편은 따로 선물은 하지 않고 용돈만 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외식하면서 식사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요. 그래서 동서한테도 식당을 잡아놨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취소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난 저번 주부터 얘기했잖아.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암튼 거기보다 제가 알아본 곳이 더 나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막무가내로 예약한 걸 취소라고 해서 좀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서방님과 통화하더니 그래 임마 그건 아니지. 네가 잘 얘기하고 우리가 예약한 곳에서 보자. 그래. 뭐라고 했어? 알겠다고 하지 뭐. 들어보니까 재수 씨가 이미 예약한 것도 아니라네. 예약을 하려고 했다길래 잘 얘기해서 우리가 잡아놓은 곳에서 보자고 했어. 동서가 이러는 이유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싫은 건지 아니면 저와 기싸움을 하려는 건지 솔직히 짜증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남편과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사표를 내고 하루아침에 주부가 되고 나니 기분이 묘했는데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 점심 혼자 먹기 싫으면 회사 앞으로 와. 나랑 먹자. 봐서. 나도 오늘 여기저기 다녀봐야 하거든. 알았어. 갔다 올게.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는 집 청소를 싹 해놓고 바로 나갔습니다. 바로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는데 저는 식당을 운영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간 회사를 열심히 다니며 돈을 모았고 남편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괜찮은 식당 자리부터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참 밖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 동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어쩐 일이야? 형님, 회사 그만두셨다면서요? 그렇게 됐어. 아직 젊은 나이인데 왜 벌써 그만두셨어요? 혹시 잘린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주버님 힘드시겠다. 요즘 외벌이 정말 힘든 거 아시죠? 요즘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도 맞벌이를 할 건지 꼭 확인한다고 하잖아요. 동서는 갑자기 전화해서 자기 할 말만 늘어나는데 순간 짜증이 확 나서 동서, 그런데 나한테 왜 전화한 거야? 형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몇 번이나 동서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냥 끊었습니다. 이날 날도 무지 더웠고 괜찮은 자리도 찾지 못해 다리도 아픈 상황이었는데 동서까지 전화해서 열받게 하니 짜증이 날 수밖에요. 그렇게 한참이나 동서는 다시 연락이 없었고 저는 점심시간에 맞춰 남편 회사 근처로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기 내가 직원들하고 종종 오는 곳인데 괜찮지? 분위기도 좋다. 맞아. 이런 컨셉도 한번 참고해봐. 그래야겠어. 그런데 여긴 점심때 항상 손님들이 많아? 올 때마다 거의 대기할 때가 잠깐만 전화 왔다. 그런데 왜 안 받아? 동서야. 받아봐. 받기 싫었는데 전화벨이 계속 울리길래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아까는 죄송했어요. 제가 좀 바빠서. 뭐 할 말이 더 남은 거야? 다른 게 아니라 형님 갑자기 백수됐다고 들어서 제가 알바자리 말씀드리려고 전화한 거였어요. 뭐? 알바? 네.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보조로 알바생 구하고 있는데 하는 일도 되게 쉽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나 생각해 준 건 고마운데 나도 뭐 준비 중이어서 그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무슨 준비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자. 그리고 나 식사 중이라 이만 끊을게. 자기야, 수영아. 괜찮아? 재수 씨가 뭐라고 했길래 표정이 그래? 동서 왜 이러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뭐 있는 것 같아. 왜? 저번에 시댁에서도 나만 쏙 빼고 인사 안 한 것도 그렇고 어머님 옆에 내가 있는 그 자체가 싫은 것 같아.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갑자기 웃었습니다. 뭐야, 난 심각한데.
엄마가 그래서 그런 말 했구나.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아니, 저번에 나 일하는데 엄마가 전화해서는 네 기분 어떤지 물어보시더라고. 왜? 재수 씨가 그런 행동하는 걸 엄마도 알고 있었나 보다. 재수 씨가 좀 많이 어리잖아. 자기가 이해해. 그래도 어머님이 제가 어떤 기분인지 알고 계신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집에서 주부로 지냈습니다. 식당 오픈을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컨셉으로 할지 이미 다 정해두었고 거기다 음식 메뉴까지 확실했기에 자리만 정하면 오픈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집에서 논다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동서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친구와 동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혼자 대표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돈을 잘 번다고 들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있으니 잘난 척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사람 무시하는 건 좀 아니어서 제가 몇 번 주의를 줬습니다. 시댁 모임이 있어서 가면 꼭 저를 소외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눈에 보였는데요. 아버님, 여기 과일 드세요. 어머님도 여기요. 너도 먹어. 저도 먹고 있어요, 어머님. 수영이는 왜 안 먹어? 수박 안 좋아해?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소화가 잘 안 되네요. 천천히 먹을게요. 아유, 저런. 잠깐만 있어봐. 소화제가 집에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이거 먹어. 네,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조금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좀 많이 먹었어요. 소화가 안 될 땐 매실이 최곤데. 마침 매실이 똑 떨어졌네. 이거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어머님과 얘기를 하고 있던 중 동서가 갑자기 끼어들었고 저는 동서의 행동을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서. 네? 나 지금 어머님하고 대화 중인데 안 보여? 아니, 저도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건데 왜요? 그럼 얘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해도 되잖아. 그렇지? 아, 네. 그래, 그건 큰애 말이 맞아. 너도 대화 중에 누가 끼어들면 싫어하면서 왜 그래?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뭔데? 무슨 급한 얘기야? 아니, 그건 아니고. 들어보니 동서가 하려던 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서네 동네에 새로운 카페가 생겼는데 커피 맛이 좋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모시고 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데 순간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거기다 아버님까지 동서에게 한 소리 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큰애한테 좀 버릇없게 하고 있는 것 같아. 편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가족이라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 그거 알지? 네, 아버님. 솔직히 속으로 좀 시원했습니다. 암튼 그 정도로 동서는 너무 티나게 제 앞에서 저한테 함부로 할 때가 많았는데 아버님한테 한 소리 듣고는 그래도 조심하는 게 눈에 보여서 앞으로 안 그러겠지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부동산에서 괜찮은 자리가 하나 나왔다고 연락을 받고 찾아갔습니다. 여기 정말 괜찮아요. 저 앞에 다 회사 건물이고 주말에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음식만 맛있으면 사람들 많이 올 거예요. 제가 봐도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역에서 가깝고 저 뒤에 주차장은 저희가 써도 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와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자리는 나오면 바로 나간다고. 계약할게요. 그렇게 저는 바로 계약을 했고 인테리어부터 들어갔습니다. 공간도 넉넉하니 좋았고 1층 자리였고 거기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이 디저트 가게가 줄지어 있어서 너무 괜찮았어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가서 바로 디저트 사 먹으면 되니까 동선도 좋았죠. 저는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주변 가게에 피해가 될까 싶어 매일같이 나가서 인사도 하고 음료수도 돌리고 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다 너무 좋은 사장님들이 계셔서 장사도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끝나고 주방에 필요한 조리도구와 홀 테이블과 의자들도 주문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정식 오픈을 앞두고 가족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사돈도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걸. 엄마 아빠는 오늘 시간이 안 되셔서 다음 주에 따라오시기로 했어요. 가게가 아주 예쁘다. 그렇죠? 수영이가 감각이 있다니까요. 이따가 음식 나오는 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시댁 식구들이 와서 식당이 괜찮다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일하게 동서만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잠시 뒤 종류별로 음식들이 나오자 다들 맛있다고 해주었습니다. 자기야, 난 이거 질리도록 먹었는데 또 먹어도 맛있다. 어디? 맛있네.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나도 친구들하고 와야겠다. 저야 너무 좋죠. 앞으로 자주 오세요. 저는 홍보차 SNS를 시작했는데 음식 메뉴 사진을 하나씩 올려서 들어간 재료를 설명했는데 지나가다 메뉴를 보고 들어오는 손님도 많았지만 확실히 SNS를 보고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리가 너무 좋다 보니 손님들이 좀 있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 오픈과 동시에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오픈 후 동서가 지나가는 길이라며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어머 동서, 밥 먹으러 왔어? 아니요. 저 친구들하고 저기 건너편에 아구찜 먹으러 갈 거예요. 그래? 그런데 무슨 일로 왔어?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그런데 손님이 많네요. 지금은 좀 손님이 몰려올 시간이라. 동서는 제가 바쁜 걸 보면서도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기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형님, 저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래. 다음에 서방님하고 같이 와. 봐서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말은 오픈빨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된 식당에 와서 저런 말을 하는 동서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말했는데 손님이 계속 들어와서 동서와는 대충 인사만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말대로 오픈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좀 지나면 매출도 좀 줄고 손님 없는 날도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서의 생각과는 달리 제 식당은 오픈한 이후로 꾸준히 매출을 유지했습니다. 주말은 훨씬 더 많았고요. 몸은 좀 힘들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고 잘 되기까지 하니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을 마칠 시간에 항상 데리러 왔는데요. 마감했어? 이제 끝. 얼른 가자. 고생 많았지? 고생은 자기가 일 끝나고 매일 여기 오느라 힘들지. 걸어오나? 편하게 차 타고 오는데? 남편은 제가 힘들다고 투정 부리면 다 받아줬고 심지어 다리까지 주물러 줬습니다. 사실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의 다정한 면에 제가 반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식당은 한 달에 딱 한 번만 쉬었는데 그러다 보니 시댁에 모임이 있어도 참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시부모님은 저를 이해해 주셨고 항상 응원한다는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동서는 제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머님과 자주 통하며 지낸다는 걸 알고는 셈이 났는지 하루는 어머님과 동서가 둘이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영아, 우리 왔어. 어머, 어머님! 동서! 지금은 좀 한가하네요. 방금 점심 손님들 다 빠져나가고 1시간 동안 브레이크 타임이야. 그래요? 뭐 드실래요? 저번에 먹었던 게 생각나길래 내가 여기로 오자고 했어. 형님, 저 어머님하고 둘이 데이트하면서 옷 샀는데 보실래요? 맞다. 그거 얼른 꺼내봐. 네, 여기요.
화사하니 너무 예쁘네. 동서한테 잘 어울린다. 잘 샀어. 그래요? 어머님이 사주셨어요. 역시 어머님이 보는 눈이 있으세요. 저거 하늘색은 크네, 네 거야. 제 옷이에요? 어머님, 이거 둘 다 저 입으라고 사주신 거 아니었어요? 어머, 얘는 욕심도 많다. 넌 비싸고 좋은 옷도 많으면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우리 쉬는 시간에 밥 먹어도 돼? 그럼요. 제가 얼른 만들어 나올게요. 이때 동서의 표정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번에 저한테 함부로 대해서 어머님과 아버님한테 혼이 난 뒤로 동서는 행동을 조심했는데 이날은 어머님이 계셔서 특히나 더 말을 좀 아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둘이 있을 땐 여전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싸우고 싶지 않아 또 그러는구나 하고 넘기곤 했죠. 암튼 이날 어머님이 생각도 못한 옷도 사주시고 맛있게 식사 후 공짜로 밥 먹는 건 아니라며 계산까지 하고 가셨는데 동서는 못마땅한지 내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전에 다음날 예약 장부를 확인했는데 30명? 네, 아까 전화 왔는데 30명 예약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 뒤에 테이블을 통으로 붙여야겠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예약자 이름이 동서였습니다. 혹시나 동명이인인가 싶어 핸드폰 뒷자리도 확인했는데 동서가 맞았어요. 그래서 확인자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동서? 네, 형님. 아니, 아까 우리 식당에 예약한 거 동서 맞아? 맞아요. 내일 점심 때요. 그런데 30명이면 회사 사람들이야? 아니요. 저희 회사 직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창 모임이 있는데 어디서 할까 하다가 그래도 형님이 식당 하는데 다른 데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난 괜찮은데. 그래도 제가 팔아드리면 좋죠. 사실 동서가 식당에 오는 건 별로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바생이 예약을 받은 상태였고 주문도 정확하게 해놔서 당연히 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씻고 누웠는데 평소 같으면 바로 잠이 들었겠지만 이날은 동서가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기야, 내일 점심때 동서 온대. 정말? 재수 씨가 왜? 동창 모임이 있다나? 30명이나 온다고 해서 절반은 예약석으로 해놔야 해. 별로 안 좋은 거지? 안 좋을 게 뭐 있어. 팔아준다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찜찜하지? 신경 쓸 것도 많다. 얼른 자.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준비를 하고 가게로 나갔습니다. 음식 준비도 해야 했고 동서가 특별 주문한 음식도 있어서 재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세팅 다 된 거지? 네, 다 끝냈어요. 그런데 왜 안 오죠?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곧 오겠지. 그런데 동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약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도 없었죠.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세요? 동서 지금 어디야? 어머, 형님, 어떡하죠?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뭘 깜빡해? 여기 오는 걸 깜빡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약 취소한다는 걸 잊었어요. 뭐라고? 아니, 친구들이 형님 식당은 맛이 없다고 안 간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동창 모임인데 음식이 맛있어야 하잖아요. 괜히 형님들 식당 갔다가 다들 맛없다고 음식 다 남기면 형님도 기분 안 좋잖아요. 맞죠? 그럼 미리 전화라도 주던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동서 때문에 예약석으로 해놔서 돌려보낸 손님들이 몇 팀인 줄 알아?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애초에 음식이 맛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겠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 음식 준비하고 미운 동서였지만 그래도 동서 손님이니까 더 신경 쓰려고 했는데 이것만 누가 봐도 동서가 일부러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동서는 계속 뻔뻔하게 나왔는데요. 동서, 이번 일 후회 안 하겠어? 제가요? 왜요? 그래, 알았어. 모임 잘하고. 네. 저는 동서 때문에 한참 바쁜 점심시간에 손님들을 반 이상 놓쳤습니다.
뭐 손님이야 없는 날도 있는 거니까 그건 괜찮았는데 재료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오픈 전 제가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할 때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음식이었지만 메뉴에는 따로 넣지 않았던 음식도 했었는데 그때 다들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그 음식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메뉴와 같이 그 음식도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도 따로 준비했던 건데 메뉴에 없으니 주문도 안 들어올 거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일을 도와주러 가게로 나왔는데 동서가 한 짓을 얘기하니 동창 모임? 아닌데? 아니라니? 여기 오는 길에 종현이랑 통화했는데 재수 씨 친정에 갔다던데? 뭐? 그 말을 들으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선을 넘은 거였고 저를 무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동서가 다시는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줄 생각으로 저도 아주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저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전화통화를 하며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식당 마감 직전 동서가 뛰어들어오더니 사과를 하면서 계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형님, 저 여기요. 여기 이 카드로 계산할게요. 카드 안 받으시면 현금도 드릴 수 있어요. 동서는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모르네. 나 그냥 법대로 할래.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요. 그렇게 절 무시하고 깔보던 동서가 갑자기 찾아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는데 이유가 궁금하시죠? 저는 마지막 저녁 손님을 받고 동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문자에 동서는 바로 전화를 했고 받았더니 형님, 고소요? 아니, 상황이 어쩌었었으면 취소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이런 일로 고소를 해요? 상황? 무슨 상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창 모임을 하는데 동창들이 형님네 식당 별로라고 했다고요. 제가 친구들을 억지로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래. 오늘 동서 동창 모임을 동서네 친정에서 했어? 네? 애초에 동창 모임 같은 거 없었잖아. 친정에 갔다고 들었는데 이번 일 일부러 영업방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는 거 알지? 아니면 오늘 모임 장소 어디였는지 말해봐. 그러자 동서는 말을 못했습니다. 동서, 이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만만해도 여긴 식당이고 우리 직원들도 일하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영업방해하면 돼? 우리 식당에 예약해놓고 노쇼한 손님은 동서가 처음이야. 거기다 메뉴판에 없는 음식 주문해서 내가 따로 만들어주려고 재료까지 준비해놨는데 사람이 어쩜 그래? 아니, 저도 원래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된 거라고요. 끝까지 거짓말이네. 그래 그럼 내가 고소장 날려줄게. 동서 회사로. 업무방해죄로 해당되니까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도. 1,500만 원이요? 얼마가 나올지는 몰라도 이건 동서 잘못 100%야. 저도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나이를 대체 어디로 먹은 거야? 내가 아무리 미워도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는 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해? 형님, 지금 제 사업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심히 걱정이 되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돈 잘만 버니까 걱정 마세요. 아, 그래? 그런데 동서네 회사 주 거래처 대표가 내 친구라는 건 알고 있나? 네? 이경아 대표 알지? 거기서는 동서가 회사 대표로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 텐데 이렇게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라면 거래를 할까? 내 친구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인데 일에 있어선 더 철저할걸?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과 드라이브를 하다가 동서네 회사 근처를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동서네 회사와도 거래를 하는지도 그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나 일하는데 불편할 수 있어서
친구에게는 동서에게 제 친구라고 말하지 말라고 해서 동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동서는 이날 제가 친구 회사 얘기를 하니 뭔가 불안했는지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마감을 하고 있던 중 동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고소도 하지 말고 제 친구 회사에도 아무 말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 회사 대표랑 형님이랑 친구인 거. 그걸 왜 동서한테 말해? 그게 중요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여기 왜 왔어? 그거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려고? 그것도 있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날 남편까지 있어서 동서는 아주 크게 혼이 났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부러워서 그랬어요. 뭐가 부러워? 저는 형님보다 5년이나 먼저 시집와서 어머님하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형님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친해지는 모습 보고 샘도 났고요. 그럼 같이 잘 지낼 생각을 했어야지. 유치하게 이게 뭐야? 제가 이것밖에 안 되나 봐요. 저는 어머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처음에 곁을 안 주셔서 원래 그런 분인가 했어요. 3년 넘게 노력해서 겨우 친해졌다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형님한테 잘해주고 먼저 신경 써주고 하는 거 보면 형님이 미웠어요. 조건으로 보면 분명 제가 더 나았는데 왜 형님한테만 그럴까 싶었거든요.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일도 벌이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날 제가 손해본 음식값과 인건비 그리고 영업 손실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동서에게 청구했습니다. 네, 드릴게요. 당연히 드려야죠. 앞으로 또 이럴 거야? 안 그럴게요. 형님, 진짜 고소는 하지 마세요. 네? 부탁드려요. 동서는 그렇게 제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아주 눈물에 콧물에 범벅이었어요. 아무래도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이날 동서는 저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날은 너무 화가 나서 동서가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며칠 뒤 동서는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스스로 그게 잘못한 거라는 건 알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전히 식당 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동서와는 그 일로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서방님이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저 왔어요. 어머, 어쩐 일이세요? 음식 포장해 가려고요. 정말요? 네, 사실 우리 선주가 먹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동서 보고 직접 오라고 하죠? 쪽팔려서 못 가겠대요. 형수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포장해서 드릴게요. 서방님은 갑자기 찾아와 음식 포장 주문을 했는데 계산까지 똑바로 하고 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동서를 지켜보고 있는데 확실히 전처럼 제 앞에서 나를 세우지는 않더라고요. 시댁에 가서도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고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습니다. 사람이 단기간에 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대로만 간다면 저와도 언젠가 스스럼 없이 아주 편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얄미운 동서를 용서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식당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주고 싶었습니다. 현재 동서와 저는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말도 좋게 하고 저를 또 잘 챙기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정말 달라지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동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노력하면 언젠가 편한 사이가 될 수 있겠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